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안전수칙만 잘 20대 노동자가 일터에서 청년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누군가는 사과를, 누군가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래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통과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올해도 정말 이런 청년들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었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남의 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고요. 직접 겪은 자신의 일터도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두세 개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을 조립하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용액을 바르고 오븐에 구워내는 과정을 가지는데 이게 200 몇십 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작업이어가지고 원래는 오븐 장갑이 있어요. 오븐 장갑이 있다는 걸 근데 꼈다 뺐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생산량은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대로 옮겨오죠. 사람 목숨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막 50억 산재 명분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청년들은 정말 그 높은 데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무시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산재 사고가 나도 벌금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주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법을 그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진짜 정말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아니고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무거운 철판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아버지입니다. 가을 하늘만 보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 그냥 막 아들이 떠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요 자대요 자고 있더라고. 선우야 일나라 집에 가자. 집에 자고 있더라고. 엄마에겐 살갑고 아빠에겐 친구 같은 아들. 살아 있었다면 올 추석에도 아들과 술 한잔 했을 겁니다. 같이 있었으면 그래. 저 엄마가 전부칠한 거 그거다가 또 소주 한잔 같이 했을 텐데. 애가 언제 뭐 보고 싶느냐, 언제 가장 생각나. 가장이라는 수식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다가도 울 거예요. 이 새끼가 배고플 텐데 밥 먹을 때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만은요 라면길에다가도요 토요일 일요일 날 때문에 늦게 일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갑자기 방문 열고 나와갖고 엄마 라면 할 길도 그럴 것 같다고.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안전요원이 딱 한 명만 있었다면, 조금만 안전을 생각하는 일터였다면 지킬 수 있었던 아들. 우리야 그 돈 10만 원만 더 주고 사람 하나 더 썼으면요 안 죽었어요. 그 돈 10만 원 아끼려다가요 나 아버지 새끼 이래 돈 내보고요. 그만합시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선호 씨 같은 죽음이 없길 바라지만 똑같은 아픔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사업주들이 경비 절감을 하겠다고 나머지 가장이야 새끼야 다치든 죽든 안중에도 없고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은요
단 한 번이라도 현장 한번 점검 나가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꼭 때가 되면은 매달 며칠 날 너가 삽장에 안전점검하러 들어간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허구날 이런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 오늘도 어떤 청년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안전한 직장에서 저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정말 너무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족들은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요, 애들이 죽어요. 다시 만나질까? 아마 만난다 해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말 보고 싶네요.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